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산발적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대 하락폭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회복했던 코스피 2000선도 쉽사리 내준 상황인데 당분간 강한 변동성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과장 광고가 53건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산발적 감염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여전히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호전되고 있다고 전망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재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44명 증가한 7,478명, 사망자는 3명 증가한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오늘부터 일본행 노선을 대부분 중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막고 2주간 격리하는 등 사실상 입국 제한 조처를 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12개 도시 17개 노선 중 인천 나리타를 제외한 모든 노선을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취항 30년 만에 모든 일본 노선을 비운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 LCC도 일본행 항공편을 대부분 멈춥니다. 제주항공이 인천 나리타와 인천 오사카 등 2개 노선을 남겨놓았을 뿐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은 일본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 동안 마스크 매점 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 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도 운영합니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특별 자진 신고 기간 후 매점 매석을 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은 유동성 압박 완화를 목표로 하는 재정 조치를 발표했다며 경제가 입을 타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달 16일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춘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주요 20개국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 기본 전망치도 종전 2.4%에서 2.1%로 낮췄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섭니다. 그룹 내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이어 새로 지은 연수원을 치료시설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탭니다. 하원택 현대차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는 오늘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열린 헌혈 행사에 참여해 행사를 주관한 사내 단체 그룹장회와 헌혈 봉사회 회원 등을 격려했습니다. 이는 노사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대책 강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방활동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어 고객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울산 공장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에는 사전 신청으로만 약 8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사내 주요 거점별로 헌혈 차량을 배치하고 캠페인을 벌여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래서 노사가 이번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또한 새로 지은 연수원 2곳을 코로나19 치료시설로 제공합니다. 해당 시설은 경주에 위치한 경주인재개발연구원과 글로벌 상생협력센터 등 그룹 연수원 2곳으로 총 380실의 숙박 공간과 식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 병상 부족과 정부의 지원 요청 등을 감안해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코롱 인더스트리가 의료용 MB필터 파일럿 설비를 마스크용 MB필터 설비로 전환해 마스크 필터 생산에 나섰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측은 오늘부터 파일럿 설비를 24시간 풀 가동해 약 200만 장의 마스크 제조가 가능한 분량의 필터 생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된 마스크 필터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롱 측은 의료용 MB필터 기술은 마스크용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 마스크용 MB필터 용도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며 마스크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스크용 MB필터 생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며 주식시장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회복한 코스피 2000선도 쉽사리 내주며 양시장 모두 4%대 하락 마감했는데 당분간 이러한 강한 변동성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금일 마감 시황 전해드린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중 1950선까지 붕괴됐던 코스피는 개인이 1조 2744억 원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3122억 원, 407억 원의 매도가 나오며 4.19% 하락한 1954.7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2155억 원을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393억 원, 599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4.38% 급락한 614.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기전자 업종과 현대차 등의 운송장비 업종 대다수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상대적 선전을 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진단시약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급등한 시젠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종목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라 진단시약 관련 업종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사상 처음 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3년물 금리는 개장 직후 연 0.998%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소폭 반등해 1%대를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국제금값도 8년 만에 1,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4월물 가격은 장중 온수당 1,702.40달러, 우리 돈 204만 6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금일 시황 전해드렸고요. 증권부 배유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유럽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확진자 수는 다행인 거죠. 조금은 꺾였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후 5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전날 대비 96명 늘어난 7,478명, 사망자는 2명 증가한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확진자가 6,284명, 사망자가 42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주말 사이 1,200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하루에 500명이 넘었던 확진자 증가 추이는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다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난 주말 동안 보면 뉴욕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탈리아, 이란 이렇게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비상사태 선포했다는 얘기 있는데 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 전역의 감염자 수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요. 뉴욕주는 21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어났고 미국 내 코로나19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주는 확진자가 102명, 사망자가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일 현지 시각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37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66명을 기록해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콘테 총리는 감염증이 퍼진 북부 등 14개 지역을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내 모든 학교들에 대한 휴교령도 내린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9명, 누적 기준으로는 194명으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유럽 시장 개장을 했는데 이러한 여파 때문에 7, 8%씩 급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해외에서 이렇게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긴급 금리 인하라는 FOMC의 선제적인 조치도 좀 있었잖아요.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양상 보이면서 FOMC가 실제로 열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는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국내 시간으로 지난 4일 새벽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임시 FOMC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임시 FOMC 회의를 통한 긴급 금리 인하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자 역사상 네 번째입니다. 특히 연준은 오늘 19일 3월 FOMC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추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 경기 리스크 지속과 잠잠한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추가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미국 기준금리는 추가로 2차례 이상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G7 주요 선진 국가들은 지금 금융정책 등의 공조를 발표했는데 자,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오늘 12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 연준이 0.5% 금리의 인하에 나선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행 마이너스 0.5%인 예금 금리를 0.1% 인하하고 월 200억 유로인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리의 저금리 정책 부작용 우려 발언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금융 완화 정책의 한계를 감안하면 통화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유럽에 의해서 우리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인데 금융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5% 넘게 급락 마감했고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각각 3%, 4.5% 급락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요 선물 지수는 4% 넘게 급락 중인데요.
대표적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와 금값 역시 급등한 상태입니다. 오늘 금값은 장중 온스당 1,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 약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을 저희 증권부 기자들에게 건넸던 것 같은데 오늘도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증권업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나정환 DS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재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글로벌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 연구원은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율이 둔화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안정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확산과 실적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경민 연구원은 또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먼저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조정폭이 컸던 만큼 악재를 선반영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효과 등으로 코스피의 실적 불안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의 단기 급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된다며 올해 유망업종이자 주도주인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회사채 발행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 회사채, 특수채 발행 증가로 전월보다 14조 원 등 늘어난 7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채권 발행 잔액도 국채, 회사채, 특수채 등 순 발행이 34조 3천억 원 증가하며 2,07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금리가 하락하고 기업의 선제적 장기 자금 수요가 증가하며 회사채 발행은 12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2월 회사채 수요 예측 금액은 총 73건 6조 5,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우량 기업의 선제적 자금 조달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2월 말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104%로 전월 말보다 19.9bp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1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등 전 구간에서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증시가 급등락하자 미국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 증권의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국내 ETN 종목은 최대 101.9%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자 미국 증시 주요 지수를 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자 이를 이용한 거짓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적발된 광고만 5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한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문다희 기자입니다.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이용한 여러 거짓 광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거짓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광고만 53개. 이들 대부분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광고하며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회사는 자사의 공기청정기가
음이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공기청정기 효능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싸 단백질을 파괴해 무력화시킨다고 내세웠습니다. 제한된 실험 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내세운 것인데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오인시킨 겁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53개 광고 중 40건에 대한 시정을 지시 완료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서울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추진 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했고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설석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고병국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범위를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 개발이 어려운 토지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토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면적지를 같이 개발할 수 있게 그거를 이제 허용한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을 둘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용적률에 대해서 일종의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이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구역 내 건축물이나 대지 일부에 주민 공동시설 외에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 면적 감소분 만큼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먼저 위성 및 레이더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확대돼 내일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10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10에서 3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가시거리가 다소 짧을 수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내리는 비로 인해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온화하게 출발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7도, 강릉이 6도, 대구는 9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전 9도, 대구가 1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아침과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고요. 오늘보다는 기온이 7도에서 9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비에 의한 세정 효과로 인해 전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개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9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한동안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